정말 또라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유현철입니다. 어제 제가 그 칭찬 영상 올렸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BIN7031님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영상을 봤고 영상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짧게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질문한다. 가끔 이제 생각이 꼬인 사람과 접촉하게 되거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럴 때 좋은 말이 항상 나오지는 않고 이제 뭐 화가 나서 어떤 갈등 상황이 표출도 된다. 이렇게 또 적어 주셨어요. 이제 작성자님은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화를 관리한다는 거, 뭐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여기 지금 일하러 나오기 전에 차를 끌고 왔거든요. 차를 끌고 오면서 일이 있었어요.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온 차 때문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분명히 정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리면서 저도 화를 팍 냈죠. 입에서 순간 샹 소리 났어요. 샹 소리 났어요. 18년 발도 좀 나올 뻔했고요. 굉장히 놀랐죠. 제 상식상에서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저 인간 뭐야, 저 샹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저도 화가 확 올랐어요. 방금 전에 저도 이런 상황처럼 우리 작성자님이 언급하신 경우를 종종 겪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신동엽 씨가 이제 그 술 관련된 영상 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화를 내본들 그 화는 고스란히 자기가 듣는 거고, 상대방을 쫓아가서 소리를 친들 상대방은 잘 못 듣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화를 내봐야 내 손해다. 저 이 말이 되게 와 닿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화를 아무리 내봤자 상황이 변하는 건 없어요. 분명 내가 놀래고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딱히 그런 연출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 아니면 놀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 갑작스럽게 당황할 때 보면은 이렇게 몸이 굳거나 이게 대답이 안 나와서 어버버 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본들 상황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에서 욕을 한들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손해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란 말로 넘기는데요.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익히게 된 거, 알게 된 거, 깨달은 거는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만 따져볼게요. 5,700만 인구들이 대부분 상식이란 말을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저마다 다른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화를 표출한다는 건 딱히 현명한 해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럴 수밖에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는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누거든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버지가 난 널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와 저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그 시간의 경험들도 다르고 거기서 쌓인 가치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른데 완전히 동일하지 않겠죠. 저희 아버지는 38년 동안 경찰로 살아오시면서 상명하복, 위에서 지시한 거는 밑에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삶이니까. 근데 그 기준으로만 가지고 저를 파악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정해야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굉장히 무례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간 걸 폭발시키지 말고 한번 심호흡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3년 전에 살던 정확히는 4년이군요. 4년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이중 주차를 넘어서 삼중 주차를 해야 되는, 주차장이 정말 아비규환인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그런 아파트에서 새벽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딱 내려가서 제 차를 빼려는데 차가 딱 있더라고요. 보통 이중 주차를 하면 이중 주차된 차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저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냥 밀고. 근데 마침 그때 그 차주분이 막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출근을 하려던 모양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분 차에 손을 대서 밀고 있으니까 그분이 화를 좀 내시면서, 왜 남의 차에 손을 대느냐,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하면 되지, 왜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상식 밖의 일이라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당연히 밀고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주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저도 제 차를 빼기 위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제 앞에 되어 있던 차를 이렇게 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또 지난주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 차주가 다릅니다. 이 앞주와 뒷주의 차주가 달라요. 전화를 거니까 이분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밀고 빼시면 되지 왜 새벽에 전화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갖고 있던 분이죠.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식이 저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겪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가 요즘에 그 SNS 스레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스레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중주차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식은 이중주차된 차는 내가 빼고 내 차를 빼야 된다, 이런 상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종종 겪었거든요. 가끔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이중주차한 제 차를 빼달라고. 저는 핸드브레이크 내려놨는데 차가 안 밀리나? 해서 휴다닥 가봐요. 가보면 핸드브레이크 안 치웠습니다. 차 잘 밀립니다. 근데 그래도 빼달라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빼달라고 하신 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성분이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자기가 힘이 안 돼서 차를 밀 수가 없으니까 빼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케이스를 한두 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레드에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중주차돼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근데 여성분들은 이중주차된 차를 밀기 힘들 수 있다. 특히 SUV처럼 이제 그 차량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그럴 수 힘들 수 있으니까 이중주차로 불편을 끼친 차주가 내려와서 차를 빼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또 다수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있던 상식이 분명 변했구나. 그러니 나도 내 가치관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살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란 게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마다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마음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상대방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서 화날 수 있지. 바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번쯤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제 화도 좀 가라앉히고 쓸데없이 시간 소모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근데 작성자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20대 때는 안 그랬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좀 알게 된 거죠. 풍파에 시달리게 된 거고. 이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또라이야. 정말 또라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우리 똥 보면 어떡해요? 피하잖아요. 네, 똥은 피하셔야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또라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해야죠. 그럼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화를 좀 다스리는 포인트가 있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그런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화라는 에너지로 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비슷한 주제로도 또 영상을 올릴게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종종 펼쳐지고 저도 막 짜증 부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